자, 그리스 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봅니다. 근데 요거는 빨리 할 수 있어.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돌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폴리스. 이 폴리스 뜻이 뭐라고? 작은 도시국가. 도시국가라는 뜻이야. 도시국가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산맥이나 뭐 바다 이런 거 가려져서 요만큼만 해서 도시 하나를 형성하는 건데 그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국가야. 그러면 크게나 작게나? 작아요. 그렇죠. 나라가 여러 개 있어. 그 얘들은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의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뭘 했냐면 4년마다 밑줄 칩니다.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열었는데 이게 오늘날에 뭐가 됐다고? 올림픽. 올림픽의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그 아들은 연결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 도시국가 중에서 잘 나가는 도시국가 두 개,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테네부터 볼 건데요. 아테네는 민주국가, 스파르타는 군사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테네는 일단은 여기는 뭐가 발달했다고 적혀있노? 출철아.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했대. 자, 이 아테네는 민주국가고 스파르타가 군사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스파르타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거야.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뺏기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얘들은 군사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상업을 발달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장사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민주국가로 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이 아테네 왕 중에서 3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3명 순서대로 간다. 일단 솔론. 자, 솔로로 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세준 솔로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론의 재산 정도. 그래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을 요구하는 거라. 그래서 솔로남은 재산을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는 클만 하면 어머야 왜 차? 은서야 그대로 넣는다 이거. 자, 클만 하면 추방한다. 어디다가 이름 적으라고? 도자기 파편에다. 다시 클만 하면 주방. 어디다가 이름 적어? 도자기. 세준. 자, 솔로로 살려면 솔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클만 하면 추방하래. 클만 하면 클레이스테네스. 그렇죠. 클레이스테네스. 클만 하면 클레이스테네스. 어디다가 이름 적어? 도자기 파편. 그래서 도편 주방제 클레이스테네스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의 페 동그라미. 얘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야. 자, 전쟁에서 이기고 전성기로 간 사람이 페리클레스다. 그러면서 이때가 아테네가 최고로 발달했을 때야. 민주정치가 발전했을 때.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다. 맞나요? 자, 왕 3명. 첫 번째가 누구? 솔론. 돈. 클만 하면 클레이스테네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서 전성기로 간 사람 페리클레스. 요 순서를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지? 아테네. 아테네는 그리스다. 그리스 아테네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처음에는 자 봐봐라.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 나오는데 이 스파르타가 이긴 전쟁이 뭐냐면 스파르타가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 했지? 패 뿌린다고 했잖아. 패 뿌려서 이긴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민주주의와 군사국가 중에서 뭐가 이겨야지 정치가 발전할 것 같아? 민주. 그런데 스파르타가 이겨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멸망. 그렇죠. 폴리스가 쇠퇴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이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멸망. 페프리스 이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쪽 아테네 정치가 쇠퇴하게 된다. 폴리스가 쇠퇴하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라 있노? 그리스라고 했잖아.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별표 곱하기 50개. 각 시대별 문화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 문화의 큰 틀은 뭐다? 그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 신화 들어봤잖아. 신들이 어떻게 했노?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막 다 하잖아. 그지?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인간 중심적인 게 근본 틀이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신의 조각, 우리가 생각해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이거 그지?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수학책에도 나옵니다. 황금비 할 때 파르테논 신전 이때 나온 거다.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한 거. 그 다음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나오고 아까 페르시아 전쟁 적었던 책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때 별표치라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리스. 왜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아테네는 뭐라 했노?
민주국가라고 했잖아. 그럼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철학이 발달한다. 철학. 우리가 아는 누가 나온다고? 유명한 철학자. 니 꼬라지를 한번 봐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건 우리가 다음에 도덕 시간에 가면 배우게 되고 윤리에 가서도 배우는데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유명한 철학자니까 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뭔데 자꾸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 자꾸 묻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를 답하면 되겠어? 3. 왜 3을 돼? 이렇게 자꾸 묻다 보면 답을 찾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으로 가르친 사람으로 유명하다. 자 여기 지금 어디? 그리스를 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옆으로 먼저가 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일단은 로마는 봐봐라. 자 로마는 정치 형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로마 정치가 귀족 중심이었는가 민주정이었는가 나타내는 거. 첫 번째 평민들이 참정권 요구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귀족이나 왕 중심이었어. 근데 이제 평민들이 요구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둘째 줄칩니다. 평민회. 평민회의 민, 호민간의 민.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 중심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평민은 백성들은 법을 지켜야 되겠네. 12표 법. 그래서 이 로마가 법이 유명하다는 게 이 법이 로마 최초의 성문법, 글로 적혀 있는 법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자 평민의 호민간 12표법이 민주정치, 평민을 위한 정치였다 치면 귀족을 위한 정치는 뭐가 있었냐면 동그라미 원로원, 집정관. 원로원은 우리도 보통 뭐 어디네 원로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오래된 사람 원로라고 하거든. 그래서 좀 자문 역할하는 사람 원로고요. 집정관은 지금 현재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로원과 집정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정은 어디서 한다? 민회의 민은 뭐겠노? 평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다 모여서 또 귀족과 평민이 같이 하는 공동의 정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공화정인 거지 이게. 공화정이다. 이게 로마 공화정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가 크게 발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로마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도시 이탈리아 쪽에. 거기 뭐가 있지? 지중해 중심으로 이 로마가 성장해 가게 되는데 이 지중해를 다 둘러싼 지중해를 포함하는 전쟁 뭐라고 했노? 포에니 전쟁. 지중해를 포함하는 전쟁이 뭐라고? 포에니 전쟁에서 이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겼다 이가. 그럼 너무 땅을 차지했네. 그럼 그걸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기로는 평민들도 참여를 했어. 근데 땅은 누가 다 가져간다고? 귀족이 몰빵하는 거지. 그럼 평민들은 땅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골고루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 조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 부르노? 자기 땅에서 조금씩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땅이 있어 없어? 땅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크게 농사 짓는 대농장이 유행하게 돼. 그 대농장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크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해? 말고 라지. 그래서 라티푼디움 넓은 땅 대농장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돼. 그럼 일반 자영농은 몰락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귀족들만 잘 사는 나라가 잘 되겠나? 일반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잘 되겠나? 귀족들만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야. 뭐가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노? 평민이 같이 잘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때 누가 나오냐면 자영농을 살리자라고 주장한 사람. 그라쿠스 형제가 나옵니다. 그 옆에 봐봐. 그라쿠스 형제 연설문이 나온다. 요 내용을 보면 이게 그라쿠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오라. 로마 시민은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흙 한 줌이란 말은 뭐로 해석해야 되겠노? 땅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자, 키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누구라고? 그라쿠스 형제가 이걸 주장했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죠. 귀족들의 반대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라쿠스 형제가 이걸 주장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대농장이 나오게 된 전투가 뭐라고 했노? 포에니 전투.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나와야지 순서가 맞다는 것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족과 평민이 이제 계속 갈등을 겪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나오냐면 군인이 정치를 해. 그럼 이런 나라 잘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도 군인이 대통령 했을 때는 독재가 심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카이사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재를 했지만 결국은 암살당해. 그러면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로마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읽어봐봐. 옥타비아누스 해봐. 그렇죠.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군사권도 장악하고 행정 왕도 되고 군사 중에서 짱도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 사람은 황제가 되는 거야. 왕보다 더 높은 황제. 제정시대가 열립니다. 앞에 군인 정치 때 잘 됐다고 했나? 군인이 할 때. 안 됐다고 했지. 이 사람 되고 난 다음에 로마가 한 200년간 평화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평화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명의 훌륭한 황제가 나온다 해서 이때를 오현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 하고 나온 다음에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버리겠노? 군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로마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나라 다 몰락할 때 한 방에 국가지 않는다고 했지. 자, 쇠퇴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잘해보려고 다시 나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해봐. 다시 뭐라고? 콘스탄티누스가 나오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자, 이 사람이 수도를 옮겨 어디로? 비잔티움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 여러 가지 콘스탄티누스 정책 중에 하나가 그때 로마 백성들의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럼 이런 로마가 망하게 된 거는 언제 망했느냐? 분열과 멸망에 뭐라고 돼 있노? 동서로 로마가 하나로 있다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자, 서로마는 누구한테 말한다고? 게르만족한테.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 때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한테 망하게 된다. 동서로마가 망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시대에 넘어갈 건데 보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노? 문화의 특징을 기억해야 된다 했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했노? 크게 이야기하면 인간 중심적이다. 그럼 로마 문화를 크게 이야기하면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는 말의 뜻이 뭐야? 실제 생활에 쓰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일 정도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이는 게 뭐겠냐고요? 아까 로마에서 처음으로 나온 성문법 뭐가 있었노? 12표 법이 있었지. 로마는 법률이 발달한 나라야. 법?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는 법이잖아. 그래서 법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건축물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거 경주에 가면 지금 우리 그거 카페 건물로 있는데 콜로세움 건물 본 적 있나요? TV나 하는 데서 콜로세움 이렇게 반쯤 깨진 찌그러지 무너져가는 건물이 있더라. 콜로세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지었던 건축물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때가 400년 되고 지금 몇 년이고? 그럼 몇 년 지난 거고? 2000. 그렇죠. 2000년 지나 뭐 거의 지금 몇 년 되고 2000, 한 1500년 넘게 지나도록 그때 지었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라. 그 정도로 로마는 건축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로마는 일단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실용적인 게 중에서도 뭐가 발달했다고? 법률과 건축이 발달했다는 거라. 법률 아까 12표법 나왔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거 로마법 나오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비잔티움에 나온다. 그리고 건축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콜로세움, 뭐 개선문 이런 건물들 나오고요. 옆에 봐봐. 수도교 이런 거. 이때 지었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뭘 한다고 했노? 그리스도교를 오늘날의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했지. 그리스도교가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 믿는 거잖아. 예수를 믿으면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대. 모두 다 사랑한대. 그럼 계급이 있다는 거가 없다는 거가. 그럼 귀족들은 이 종교를 좋아할까? 그래서 대부분의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처음에 나오면 박해를 받아. 귀족들이 싫어할까? 이거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평등하다 하면 싫어하겠지.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때 이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던 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니까 국민들의 정신이 통일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그 다음 데오도시우스 때 가면 아예 나라의 정식 종교로 인정이 돼. 자, 우리가 앞에 나왔던 종교, 페르시아에서 나왔던 종교가 하나 있어. 조로아스터교가 뭐를 믿는다고 했지? 불. 그래서 교회나 도자에 가면 촛불 이렇게 가게 켜놓더라 이가. 이거에 영향을 준 거라 그리스도교에.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이슬람교도 알라신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교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되니까 빠르게 전파돼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교. 맞나요?
그리고 조라스트교가 처음에 나오기는 언제 나왔지? 아케메네스 때 나왔는데 국교로 인정이 된 거는 사사랑교라 했지. 요게 그리스도교도 콘스탄티누스 때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됐어. 근데 국교, 나라의 종교로 인정이 된 거는 데오도시우스 때야. 왕이 바뀌고다. 여기는 지금 어디야? 로마. 아까 아테네는 그리스. 그럼 옆으로 잠깐 가봐. 그 사이에 뭐가 나올 거냐면 헬레니즘이 나옵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봐봐라. 아까 그리스 문화가 있었잖아. 그지? 그리스 문화는 오늘날의 어느 쪽이야? 유럽 쪽이야. 유럽 쪽하고 이쪽 서남아시아하고 쫙 연결된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헬레니즘이 될 거란 말이야.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그리스를 이 정복지에다가 전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키고, 그럼 이쪽이 저 앞 시간에 봤던 서남아시아 쪽이니까 페르시아 쪽이야. 그래서 동방문화는 아시아 쪽이잖아. 그지?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갈리를 뽑아. 자기들은 어디서 왔어? 그리스에서 왔고 여기는 페르시아야. 둘이 결혼을 시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을 결혼을 시키고 두 문화를 섞어.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다? 융합이 특징이야. 융합. 아까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 로마는 실용적. 헬레니즘의 특징은 융합인데 어느 정도로 융합이냐면 두 개를 섞어. 자, 개인주의는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세계 시민주의는 세계를 또 하나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주의도 있고 세계 시민주의도 있는 거라. 개인. 아까 그리스는 뭐라면 폴리스 중심이라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한 명 한 명 개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가 하나다. 세계 시민주의. 이게 섞이는 게 헬레니즘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철학자 중에서 그리스의 철학자 누가 나오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놓다 치면 이 헬레니즘 때 철학자들은요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스토아 가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해? 가게. 스토아 가게 가서 사고 싶은 데다 사면 안 되고 참아야 됩니다. 욕심을 참아. 그걸 뭐라 해? 금욕주의 학파를 뭐라 부르냐면 스토아 학파. 자신의 욕심을 참는 거. 금욕. 어디 들어가서 금욕하라고? 다이소. 그래. 그런 데를 뭐라고? 가게. 스토아. 다이소 학파 안 된다.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루스. 자, 행복하다. 이거는 뭐야? 해피.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해피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야. 그러니까 즐거움은 그게 참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라. 그리고 헬레니즘 방금 내가 뭐라 했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동양과 서양을 섞은다. 영토확장을 많이 한다. 왔다 갔다 한다 했지. 그럼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영토확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건거라.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 숫자, 과학 이런 게 발달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때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 유레카. 유레카가 뭐야? 이거 왕관을 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절대로 이걸 부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며칠째 머리 아프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목욕이나 하다가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몸에 욕조에 물 받아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넘치잖아. 이거네. 유레카. 그래 맞아. 내가 들어가니까 내 몸무게만큼의 그 물이 넘치니까 진짜로 이 금만큼이지 그 금을 담가서 넘치는 물의 양이랑 이 왕관을 넣어서 물의 양이 똑같으면 이게 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맞나요? 이거 수학 시간에도 배우잖아. 유레카. 불의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 이때 나온 사람이야. 이거 어쨌든 과학자잖아. 이 사람. 수학자, 과학자지.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옆에 조각상 봐봐. 그리스는 조각이 발달할 때 아까 제우스라든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헬레니즘은 뭐라고 돼 있노? 인체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지금 했지. 남자 식스팩 남자 여러 명 나오지?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지? 요게 헬레니즘 거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우리가 미술하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조각을 만들었잖아. 맞지? 사람을 조각을 만들었네. 그럼 요게 나중에 인도로 가. 인도로 가면 우리 세계적인 종교 인도에서 뭐가 만들어지지? 불교에 가면 누가 있노? 부처님 상을 만들어 보죠. 이렇게 그래서 절에 가면 있는 부처님 큰 그 상 있지? 그게 헬레니즘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더라. 우리는 부처님의 모양을 만들자. 그게 뭐라고? 간다라 불상이 된 거죠. 그 간다라 불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경주 석굴암
본전부상 있지. 석굴암 이렇게 큰 있는 거 알지? 그게 간다라 미술의 영향인데 이 간다라가 그런 게 결국 시작은 어디서 된 거라고? 헬레니즘. 그 대표적인 게 헬레니즘의 책이 나오잖아. 라오쿤상. 식스팩 남자 이런 명 나오는 거. 맞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일단 그리스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아테네 왕 3명을 기억해야 된다. 세준 혼자 살려면 솔로로 살려면 제사. 자, 클만 하면 글레이테넷은 어떻게 하라고? 추방을 해야죠. 클만 하면 추방해. 어디다 이름 적어? 도자기 파편. 그래서 뭐 도편 추방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황건기. 요 순서대로 왕을 기억해야 된다. 아테네. 자, 그 다음에 이 아테네 그 도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다. 거기 철학자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나온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로마가 공화정이었던 거. 공화정이란 말은 귀족정과 평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귀족적인 게 원로원과 집정가. 평민은 호민과 평민의 민의 이런 게 나오면 평민 두 개 같이 한다 해서 뭐 공화정. 그럼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가 전성기로 가게 된 건 누구라고 했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 있었지. 근데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됐던 로마가 다시 중흥을 하게 된 게 콘스탄티누스. 거기서 밀라노 칙령. 그리스도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걸 뭐라 부른다? 밀라노 칙령. 됐나요? 그럼 로마 문화의 특징은 건축과 법률이 발달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실용적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 동방의 문화를 섞어서 융합, 세계와 개인을 섞어서, 그지? 그리고 이때 철학자들은 그리스와는 좀 다른 스토아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나온다. 그리고 자, 아까 로마에서는 지중해를 다 포함하는 포에니 전쟁이었잖아. 헬레니즘은 어디까지? 지중해 입구까지 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다 둘러싸면 포에니, 지중해 입구에서 끝나면 헬레니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